아니, 그 나이에 첫날 밤은 어땠어?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마나 멋진지요. 71세 할머니와 70세 할머니. 신랑의 첫날 밤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당신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 침대. 그는 다음날 위해서 말한 내용을 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잠시 허벅지를 껴안았고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결혼하다. 내가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그 순간은 그날 밤에 왔고 여우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비싸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저는 매일 응급실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간호실에 가게 됐습니다. 좋아요. 말기 환자 돕기. 개인이 이 세상을 떠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진정하고. 나는 매일 신에게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관찰했습니다. 그 해에 저의 45세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도시에 정착하다. 왼쪽. 그 후로 나는 그곳에 머물며 빈집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오늘 밤. 주방에서 국물이 끓는 소리. 게다가 일 때문에 마음이 텅 비어 있었죠. 누구와 이야기해야 하나요? 결코 일어나지 않은 날들. 내 손끝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지만 내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세요. 나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날은 정말 좋은 날이 될 거야. 마을에서 하루를 보낸 후 게시판에는 복지센터의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봉고가 등장합니다. 큰 결심은 없습니다. 나는 집 밖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다. 첫 번째, 창틀을 걸레로 닦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손가락 끝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내 몸은 그 리듬을 기억할까? 저는 아직 일하고 있어요. 당신은 인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그 점을 고려했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 서비스를 시작했고 알아차리기도 전에 청소를 하게 됐어요. 더 이상 자주 외출하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처음 만난 아주 평범한 사람. 어느 봄날, 안뜰 담벼락에 비치는 아침 햇살. 제가 의지하는 곳은 복지센터예요. 먼지가 가라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자원봉사를 하러 복지센터에 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알겠어요. 청소기, 바인더 및 분류기. 저는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삶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나는 문에 익숙하다. 삐걱거리는 소리. 복지센터 입구. 제가 말하는 건 그 문 손잡이가 제가 열 때마다 부러진다는 거예요. 누가 고치는지 모르니까 무섭네요. 그 사람은 나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였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낡은 옷을 입고 무릎을 꿇었더니 땀이 많이 났습니다. 개인. 모든 표현과 단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지만 그 따뜻함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 남자는 내 생각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곧바로 균형을 잃었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그의 팔을 잡았다. 그의 팔. 그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고 내 손도 더 팽팽해졌습니다. 짧은 시간. 머물러. 그 짧은 날짜. 너무 더워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내 가슴이 떨린다. 저는 평생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손을 잡아본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지지자 중 다수는 대중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의 등을 보았을 때 이런 느낌은 익숙하면서도 낯설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움직인다. 누군가의 등을 보는 건 언제나 아프다. 그것은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괜찮으세요? 나는 묻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다.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는 동안 다시 한번 운전자가 나는 문 손잡이를 알아챘다.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문 손잡이를 잡았다. 문을 고치던 손. 나는 그 손을 보자마자 뒤로 물러나 귀를 기울였다. 옳은. 제가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귀찮게 하는 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저는 매우 부주의하고 불확실합니다. 해당 동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름과 거주지. 저는 전혀 지식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모든 것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일이 있은 후로 내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해졌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날, 그 이후로는 매주 화요일에만 가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복지센터를 청소합니다. 나는 가야만 해. 그것이 나타나는 정확한 이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지금의 내 모습을 누군가에게 기대어 봅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요. 하지만 그 사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뒤편 창고 청소 완료 후, 나는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 나디를 보았다. 저는 기여했습니다. 많이. 그것은 개인입니다. 이번에는 시청의 창문을 고치고 있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창틀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잠시 주저하다가 너에게 용기를 주어 나아갈 수 있게 했어. 현대복지센터. 많은 창문이 손상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확인해 볼게요. 그녀의 입술꼬리는 부끄러운 듯이 올라갔고 그녀의 눈은 예상보다 부드러웠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환영하다. 환영하다. 올해의 작업. 우리는 합병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김재일. 나는 매우 일찍 도착했다. 비록 우리의 손끝이 잠깐만 닿았을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변형되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그에게 말했고 그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는 내가 여기저기 걷는 동안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외쳤습니다. 다음 날 유자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혹시 모르니 물병에 넣어두세요. 제가 주로 근무하는 곳은 복지센터입니다. 그는 또한 오래된 마당 소화전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물병을 가져갔다. 내가 만들었죠. 아직도 바람이 불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세요. 김정일. 잠시 망설인 후 시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두 손으로 물병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날은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셨는데도 오랫동안 머릿속이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드럽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굳건히 묶여있던 감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창문을 열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신 후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나는 마치 나 자신에게 말하듯이 말했어요. 김재일도 내일 올까요? 나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다. 저는 그것을 3번이나 교체하고 제거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물병을 2번 헹구세요. 나는 아무 이유 없이 머리를 빗고 다시 크림을 발랐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올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저는 그저 준비하고 싶을 뿐입니다. 또한 최고. 씨앗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옛 복지지구. 정구 표지를 편집하고 있어요. 그는 사다리를 오르면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뒤돌아보며 물 한 병을 건넸다. 이번엔 재일 씨. 그는 가장 먼저 웃었다. 현재. 유자차란.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미소 지었다. 오늘은 조금 더 강렬하네요. 재일 씨는 동의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술을 마시고 잠시 말을 잃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유자차는 정말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기후. 심장이 두근거린다. 그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편안하다고 들었어요. 그 이후로 얼마나 주셨나요? 우리가 약속한 대로. 저는 도시 곳곳에서 이런 광경을 보았고 항상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미리 준비해둡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함께 보낸 시간은 마치 조용한 시간 같았습니다. 이 노래는 길고 부드럽습니다.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마을의 미용실에서 하루를 보내며 방금 머리를 잘랐어요.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 친숙한 목소리가 귀에 울렸다. 그는 구금된 후 병원의 젊은 여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는 잠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에게 갑자기 마음이 열리는 느낌이죠.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간호사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병원 밖, 보호자와 환자 가족 간의 대화, 그러나 현재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그 진술의 핵심은 그것이 존재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주다. 나는 걱정이 된다. 유자차도 제 입맛에 안 맞네요. 저는 복지센터에 가지 않아요. 혹시 누군가와 마주칠까 봐 경로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한 부분은 체포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애정을 담아 오래된 문을 수리해 주세요. 태희와 나는 유자차를 마시고 있어요. 그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오늘날까지도 진실이 무엇인지 모른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모서리가 쉽게 접히지 않는다는 게 아직도 죄책감을 느낀다. 저는 제일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건강관리센터라는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김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다행히도 저는 그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집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감나무 저편 제일씨. 넓은 집에서 혼자 산다는 말이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저는 아직도 그것을 기억합니다. 정확한 위치. 오래된 장미나무 아래서 내가 묻지 않으면 어떻게든 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매료되어 천천히 길을 따라 걸어갔고 마침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살아있습니다. 그 집은 마을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오래된 장미나무 뒤에 있는 골목이에요. 잠시 정문을 방문한 후, 몇 번 심호흡을 한 후, 나는 문을 열기 위해 벨을 울렸다. 김제일 대통령. 문을 열었을 때 내 얼굴은 다소 놀랐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평소와 마찬가지로 차분한 눈으로 그렇게 말하며 그는 웃었다. 유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당신은 일을 하시나요? 저는 유자차 한 병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올렸어요. 오늘 집으로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잠시만요. 물병을 보세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가리켰다. 나는 안뜰 안쪽의 플랫폼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핑크나무. 그늘진 곳의 오래된 평평한 표면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내가 앉으면 보통 누군가가 거기에 앉는다. 매우 빛나는 나무결. 오른. 잠시 동안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가장 먼저 깨뜨린 사람은 나였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시드 씨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오랜만에 나는 입을 열었다. 아마도 감옥에 있을 거야. 여러분은 분명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의해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오래된 신문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기사와 사진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경찰관입니다. 동료의 살인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사람을 구조하려고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고 사건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어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일했을 때는 동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의 말은 빠르지 않다. 간단하지만 쉽지 않아요. 슬픈 일이죠. 나는 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가 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저는 벌을 받는 사람이 먼저 떠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여기를 떠나 있었습니다. 이유는 오직 평화롭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심스러워 보였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젊은이들에게서 그가 어떤 여자와 어울린다는 소식을 들었나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인정했다. 그는 몇 번 숨을 쉬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숨을 내쉬었다. 나는 왁스로 만든 작은 봉투를 꺼냈다. 장애인 등록카드가 거기에 있어요. 사본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여동생이에요. 내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많이. 저는 뇌손상 장애로 인해 자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혼자 움직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병원에서 우리를 목격한 사람의 의견일 수도 있겠다. 나는 그것에 대해 논의했다. 내 가슴은 소리 없이 무너진다. 그것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오해로 인해 저는 제 부끄러움을 반성하고 사과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대신 그는 그에게 물병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나에게 주면서 속삭였다. 그날, 내 여동생이 내 동생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정기적으로 그것을 돌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그것을 보호할 것입니다. 나는 노래보다 그런 사람들을 더 믿는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나를 올려다보았다. 확인해 볼게요. 그 눈은 오랜 세월을 간직하고 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녹고 있어요. 나는 그날부터 그를 복지센터에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점점 편안해진다고 해야 할까? 어느 날 제일 씨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했습니다. 찬채가 나타났다. 계단이 비뚤어져 있으니 고쳐주세요. 그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일으켜 세운 후 마을 사람들 몇몇이 우리를 보러 왔습니다. 옆을 보면 죽음이 온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요미 씨는 저를 잘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뭔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네요. 하지만 그는 어떠한 성명도 내지 않았다. 그것을 꺼내서 발로 덮으세요. 나는 당신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 고칠게요. 첫 번째 아이디어는 나는 주저없이 웃었고 따라 웃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 다음 마을. 모두의 눈빛이 점차 바뀌었습니다. 인사말은 죽은 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차가운 시선이 그를 향해 쏠렸다. 사람의 마음.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앞서 나가는 사람. 그곳에 다가가면 당신은 평화로운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무언가가 녹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의해요. 며칠 후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했고 거울 앞에 더 오랜 시간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복을 벗으면 이렇게 보인다. 마지막으로 외모에 신경을 쓴 건 언제였나요? 나는 머리를 말리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하기 위해 깔끔한 드레스를 가져갔다. 그것은 우리의 첫 데이트였습니다. 그때 나는 그것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시장에 갈 것이다. 나는 시장에 가서 복지센터 뒤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 나는 앉았다. 태양과 벤치. 벌 한 마리가 꽃의 북쪽에 있는 화분에 앉았습니다. 옳은. 나는 그날 진심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인간이라면 함께 늙어갈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친절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매우 애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책임감은 감정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람인 것 같아요. 며칠 후에 나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나를 대신해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비밀리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선물이나 음식은 없었지만 손으로 쓴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마을의 우두머리에게 미소와 함께 제안을 했고 수락했습니다. 찾다. 결혼 첫날 밤. 제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렇군요. 그는 아직도 내 손을 꽉 잡고 있네요. 손은 아직 부드럽다. 힘들긴 했지만 그날은 정말
나는 신중하게 행동했다. 또한 우리 각자는 아내가 아니라 옳은 방에는 작은 선반, 램프, 조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랫동안 서로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확인해 볼게요. 제일 씨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나는 당신에게 알렸습니다. 유미 씨는 혼자입니다. 당신은 귀중한 개인입니다. 나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그는 결론을 내리자마자 그는 내 허리에 손을 얹었다. 그는 전직 경찰로서 기대했던 대로 매우 강하고 끈기 있는 인물입니다. 그것은 심오하지만 무겁고 느립니다. 나를 안아주세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더 강렬하고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성장하기에 충분한 호흡.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그러지 않겠다는 듯이 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잠깐이라도 나를 놓아주지 마세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나를 껴안고 만졌습니다. 신체 깊숙이 침투하여 오랫동안 갈증을 해소해줍니다.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당신의 손바닥에 처음으로 온몸으로 사랑받는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의 입술이 닿을 때마다 모든 춤이 내 마음을 채웁니다. 내가 안에 있을 때 그는 내 허리에 손을 얹었다. 천천히이긴 하지만 움직입니다. 몸은 그렇게 막혀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자료로 보기에는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서야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온다. 장미나무 그늘이 방안을 점점 더 깊숙이 채웠다. 우리가 땀을 흘릴 때까지 몸의 온도를 느끼고 끝없이 키스하세요. 서로 합리적으로. 저는 조사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그날 밤에 속삭이는 침묵보다 더 큰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시 침대에 쓰러졌어요. 나는 결국 실망했다. 맙서사.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조금 더 일찍 운동을 했어야 했어요. 대퇴골. 나는 웃으면서 얼굴을 문질렀다. 천천히 잠들면서 심호흡하기. 나는 제일 씨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는 여전히 건전했고 나는 그때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지금 혼자가 아니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복지센터 뒤편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나는 걷고 있어요. 봄 햇살이 천천히 내 등을 비추었고 푸른 참나무가 햇살을 가리고 조용히 꽃을 피웠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고 나는 왜 그토록 세게 잡았는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은 침묵했고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회원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늦었구나. 나는 봄에 걷는 것을 좋아한다. 방금 어제 일이 생각났어요. 시시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다리는 괜찮아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 나이에 그건 농담이 아니죠.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해요. 당신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계절 없음. 마음은 봄에 열린다.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은 계절 중간이지만 날씨가 따뜻해요. 그러나 이것은 오랜만에 봄이 왔습니다. 이해하다. 나는 사랑에 대해 여러 번 생각했고 앞으로도 계속 생각할 것이다. 저는 제가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봄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시나요? 50살이 되어도 봄은 60대 이후에도 찾아왔다.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번 시즌에는 흡수하고 배울 준비를 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존재하는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려고 하죠?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죽었거나 봄이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런 다음 잠시 휴식을 취하고 애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발 당신의 인생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해요. 봄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일은 미래에 일어날 것입니다. 용감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게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야기가 또 다른 봄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확신이 없거든. 또한 이 따뜻한 시기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기분을 말해주세요. 그 외침은 그 이상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네,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